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현재 미국에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올라간 높은 수준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2010년 이후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0월 근본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를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이 식품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0.6%를 차지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물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가 일단은 나왔다. 자, 그리고 인플레 지표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추가로 발표가 됩니다. CPI라고 해서 이 금리 인상하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상치로는 전월 대비 0.6% 상승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테이퍼링 곧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잖아요. 확정이 났죠. 이 CPI를 보면서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지 요거는 보면 좋겠습니다. 뭐 높아서 좋은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제롬 파월이 캐나다, 영란, 유럽, 연준 공동 개최하는 이 컨퍼런스 개방 연설을 나섰는데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라고 해요. 네, 뚜렷한 얘기가 없었고 노동시장에 대한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완전 고용이랑 후에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차례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니까 이 완전 고용과 중립 금리에 대한 이 단어들은 꼭 생각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더리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 경계감에 채권 가격은 강세를 보여줬고 달러와 약세, 금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꿈틀꿈틀해주고 있잖아요. 아마 금 가격이 갑자기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 달러로도 다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원자재로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 개인적인 관점에선 요거 같은 경우에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에서 지금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P 500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물류 대비 작은 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배들이 이제 주문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뚝딱뚝딱 바로 찍어나는 게 아니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바이든 시진핑이 다음 주 첫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면은 아니고 화상으로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요. 중국 광군제가 곧 있으면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소수 얘기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전방위적인 경제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조금 잘 못했다라고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번에 중국을 만난 외교 그리고 통상 수장이 요소수에 대한 얘기는 단 1도 언급을 안 했다라고 해요. 이 중국이 요소 관련해가지고 한국이 좀 크게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원료를 어느 정도 받아오기만 하더라도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지금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요. K배터리의 원료, 그러니까 요소수의 원료가 요소잖아요. 그런 것처럼 K배터리의 원자재의 원료, 요거를 80%를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중국에서 수출 안 하면 배터리 쪽도 완전히 그냥 멈춰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수입하는 이 수입처의 다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철강, 망간, 무염탄 같은 경우에 각각 43%, 99%, 300% 정도 급등을 최근에 했다라고 해요. 와, 이 원자재 가격이 이 중국발 전력난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뉴스들 한번 싹 훑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일단 카카오 한번 볼 텐데 지금 뉴스가 재밌는 게 하나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카카오 글로벌 사업성과 기대감, 목표가를 올리겠다라는 KTB 투자증권의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내용을 잘 보면은 국내 규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연말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내년 글로벌 사업 성과에 따른 기업 가치 회복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 매수를 유지하는 한편 목표 주가는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죠.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이건
바이예요. 사라는 의견입니다. 사라는 의견.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 괜찮으니까 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제가 이게 똥손이라 그런지 이것저것 막 보는데 못 찾아가지고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리포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성종화 애널리스트님께서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통해서 내보낸 리포트인데, 지금 여기서 한 얘기가 규제 영향 피크아웃 21년 3분기 실적, 실질적 대호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년 3분기 영업실적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대호조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오딘이네요. 이 자회사의 실적이 연결이 될 걸 기대해가지고 카카오 쪽 첫 번째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중장기적 상승 잠재력 또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만원에서 16만원. 아까 13만원에서 14만원이었잖아요. 오케이. 위쪽에서는 오딘 매출 좋다라고 했던 거 알겠어. 그럼 이거 말고 뭐가 있나 보니까 다소의 실적 전망치 상향, 두 번째 카카오 게임즈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연결 편입 시 이익 상승 효과 감안, 재무지표가 이뻐진다라는 것이죠. 카카오페이 가치 기업은 상승,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두나무 SOTP 밸류에이션 신규 반영 등에 따른 것. 두나무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업비트죠. 해서 여기서 나올 이익 또한 나름 괜찮게 이 카카오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고 하네요. 이것 말고도 뭐 피코마나 이런 부분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있잖아요.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신작 게임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잠재적인 이 모멘텀들은 굉장히 많다. 근데 역시나 걱정은 곧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거기서 이 플랫폼 업체들의 규제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수급을 한번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네, 외국인이 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는 샀죠? 네, 어제 사고 오늘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금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험과 투신, 연기금이 사들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3일 연속 연기금이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이므로 뭐 이거는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장 끝나고 나서 확정치가 어디서 찍히는지 그걸 꼭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모펀드도 연이어서 매수를 해주면 좋겠는데 뭐 선명한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큰 손이죠. 굉장히 많이 사들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줄 수 있을지. 보통 대개 기관이랑 외국인 같이 매수로 끝나면 올라가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판단 말이죠. 네, 숫자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빨간불로 끝나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현재 카카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차트를 좀 보자면 21선 이탈하고 어떻게든 회복을 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 실패했잖아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21선 위에 있으면 팔 이유가 없는데 21선 아래로 떨어졌다 보니까 열려버렸어요. 이만큼. 물론 이것도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지고 있는 우상향의 그림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굳이 팔 이유는 없는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짧게 보실 거면 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자리 잡는 거 보고 들어가도 안 늦어요. 지금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 중이라 분명히 발산이 나오긴 할 거거든요. 지금 당장만 본다면 아래쪽으로 발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61선까지 뚫고 이렇게 자리 잡잖아요. 요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14만원 초중반까지 갑니다. 예,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매물이 비어 있어요.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쉽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부근이면 이 위쪽에서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라왔을 때는 매도세를 이어가긴 하겠지만 보통은 내 본절까지 오는 걸 기대하고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면 아래에서 물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파는 거 말고는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카오 주주분들 성향 아시잖아요. 하도 이제 갔을 때 많이 가는 거 보다 보니까 쉽게 잘 안 팔아요. 버티시는 분들은 꾹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정도는 쉽게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뭐다? 21선 뚫고 자리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솔직히 지금 절반 정리하고 21선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나머지를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상향 잘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물량 조금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것 같고 말이죠. 자, 이렇게 카카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의 영상을 좋아하셔가지고 이 멤버십을 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평균 하루에 600개 종목 정도를 보거든요. 물론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해서 600개 정도의 종목을 보는데 뭔가 버리기 아까운 종목들이 꽤 많아요. 해서 이제 오르는 것도 심지어 많고 그런 것들을 15개로 그냥 표를 만들어서요. 넣고 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 표를 딱 본다면 아, 여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좋은 종목들이구나. 현재 봐도 괜찮은 종목들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제 영상이 하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그거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